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이 유아 영어 관련해서 흑백 논리처럼 영어 유치원 아니면 엄마표 영어 이렇게 뭔가 서로 대립되고 이것 또는 이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낼지 말지 고민되시나요?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또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요즘 정말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정말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집의 영어 환경입니다. 에? 갑자기 왜 우리 집의 영어 환경을 신경 써야 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영어랑 한국어 비율이 뭐 5대5 정도 되다가 어찌되었든 7세로 올라갈수록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어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아랍어가 엄청 핫한 언어예요. 이 아랍어가 세계의 공통어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아랍어의 유용함을 심지어 어른이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9시 등원해서 3시 하원하죠? 10, 11, 12, 1, 2, 3 이렇게 6시간 동안 아랍어만 들려주는 환경에 내가 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아랍어를 한 번도 집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 아랍어 소리, 아랍어 책, 아랍어로 나한테 말 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아랍어가 하루 종일 들리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면 성인이면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영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를 듣는데 너무 답답하고 싫어. 그렇다고 해서 저 그만하겠습니다. 문 열고 딱 나와서 뚜벅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아기가 자발적으로? 아기한테 그런 자율성이 주어지나요? 아니죠. 대부분 스쿨버스 타고 등원해서 어찌됐든 그 시간을 다 버텨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 고민한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아이의 마음의 편안함,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에서 먼저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영어 환경이라 함은 소위 요즘 부르는 엄마표 영어예요. 사실 저는 엄마표 영어라는 이 워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는 이 말 대신 우리 집 영어 환경 만들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영환?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영어 노래 같은 소리도 듣고 영어 책도 읽고 영어 영상도 보고 영어로 가끔씩은 말도 걸고 상호작용도 하는 그런 영어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놓은 뒤에 그 뒤에 고려해야 될 게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갑니다. 바로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영어 유치원이 아무리 정말 저렴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80만 원이면 정말 많은 영어 책, 정말 많은 수학 교구를 매달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엄청 큰 비용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물론 아이가 원해서 생활하는 음식, 뭐 프로젝트 참여하는 비용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아이 영어 인풋에 관련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영어 유치원에서만 영어를 하는 친구랑 집에도 영어 환경이 갖춰져 있고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랑 어떨까요? 정말 효과가 남달라요. 우리 집에 영어 환경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이 둘의 또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른 엄마표 영어 1기, 2기 운영을 하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영어 유치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면 반드시 우리 집에 영어 환경이 있어서 함께 시너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루는 엄마표 영어에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해 내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고 싶고 상호작용하고 싶고 내 아이한테 영어 영상도 보여주고 싶고 영어 책도 읽어주고 싶고 이렇게 함께 병행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명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유치원을 지금 혹시 다니고 있다. 근데 우리 집에 영어 환경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영어 환경을 만들어서 첫 번째 이유, 아이가 원해서 영어를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두 번째,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흔히 돈을 쓰는 거를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소비예요. 작년에 분명히 되게 좋은 코트 산 것 같은데 입을 게 왜 올해는 없지? 혹은 나 갑자기 백화점 갔다가 충동 구매했어. 과소비했다고 하죠. 그런 게 소비예요.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교육은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는 뭐냐?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는 올바른 투자라면 더 큰 수익률로 돌아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인 거죠.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어 유치원을 통해서. 근데 이 영어 유치원이랑 엄마표 영어, 다시 말해 우리 집 영어 환경 만들기를 함께 하면 정말 큰 투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이의 노출량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우리 집 영어 환경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영어 유치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 영어 유치원에 우리 아기가 되게 막 잘했어요. 라이딩도 하고, 파닉스도 하고, 나가서 막 인형극도 하고, 할로윈 트릭 or 트릿도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엄청 크게 열고, 정말 즐겁게 발화도 나오고, 아이도 정말 즐겁고, 엄마도 만족한 그런 영어 유치원 생활을 끝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 유치원에서 9시부터 3시까지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 10, 11, 12, 1, 2, 3, 6시간을 하루에 영어 노출량으로 빼곡하게 쌓아갔던 아이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영어 유치원만 보내면 어쨌든 인풋이 6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영어 유치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영어 학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영어 학원이 6시간을 아이를 영어를 시켜주나요? 없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내 몸을 그곳에 던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필연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의 영어 노출량이 엄청나게 많다가 확 줄어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휘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아웃풋은 어느 정도는 인풋의 양과 반드시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이전과는 아웃풋이 다른 걸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영어 환경을 만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거 크게 4가지거든요. 영어 소리 들려주기, 그리고 영어 책 읽기, 영어 영상 보기, 마지막으로 정말 이 우리 집의 영어 환경에 판을 깔아주는 영어로 말 걸기, 아주 약간만. 요거 4개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어 환경을 갖춘 집의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아이가 처음에는 영어 소리로 뭐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이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소리로.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매일매일 루틴화되어서 쌓여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2년, 3년 뒤에 초등학교 입학 시점쯤 되면은 챕터북도 스토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를 아이가 요즘 듣고 있어요. CD나 블루투스로 들려주다가 소리만 끄려고 해요. 그럼 아기가 말하죠. 엄마, 잠깐만, 지금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야. 한 챕터만 더 들으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영어 소리를 듣는 시간이 어때요? 아까 rain, rain, go away 1분, 2분짜리에서 20분, 30분, 1시간 쭉 늘어나요. 자, 두 번째, 영어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부영에서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막 이런 거 읽었어요. 되게 짤막한 문장들을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의 영어 실력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걸 가져오면 이런 책들을 여기 딸려있는 조그마한 글씨까지 다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읽어요. 점점 아이의 영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실제 그 영어 책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수준도 올라가고요. 글밥의 양도 길어져요. 다시 말해 영어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그럼 영어 노출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 영상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넘버 블록스 에피소드 하나 혹은 페파피그 하나, 한두 개 이 정도 봤던 아이, 10분 정도 봤던 아이가 이제 30분, 40분, 5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긴 호흡도 보게 되고 어느새 디즈니 무비는 대부분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죠.
자막을 아직 글씨를 읽을 줄 모르지만 정말 소리와 그 애니메이션만 보고 박수치고 울고 하면서 아주 몰입해서 영어 영상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non-fiction과 관련된 걸 좋아하는 아기들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아마 엄청나게 즐기면서 볼 거예요. 그렇게 영어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그런 인풋의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요. 또 마지막, 영어로 말 걸기. 엄마와 대화가 혹은 영어 유치원의 영어 선생님이나 혹은 특활 시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이 처음에는 hello, hi 이 정도만 했다면 어느새 자기의 감정 표현을 얘기하고 어느새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어느새 피규어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영어로 혼잣말도 하고 같이 놀자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영어로 말을 하는 시간도 점차 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지금 보낼지 말지 요만큼이라도 고민이 있다면 당장 시작해야 될 게 바로 엄마표 영어. 다시 말해 우리 집 영어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다양한 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집에 딱 맞는 루틴을 세팅을 하면 우리 집 영어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 이게 정말 이렇게 조그만 정말 눈덩이였는데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면서 엄청난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아웃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어 유치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 아빠도 귀하게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 잘 쓰여가지고 아이가 아웃풋으로 빚도 보고 정말 원생활도 마음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